지방이 항상 문제예요. 지방이 문제인데 네. 이 지방 중에서도 진짜 악독한 지방이 있거든요. 네. 2위는 그래서 트랜스 지방이다. 2위를 그렇게 이제 잡아봤는데요. 네. 트랜스 지방 네. 이거는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셔의 닥터준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셔의 닥터준 조준호입니다. 네. 이 우리 몸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게 네. 항상 만성염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만성염증의 본부가 장이다. 장이죠. 네. 네. 근데 장의 만성염증을 계속 일으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네. 실제로 음식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겠죠. 음식이 사실 많이 차지하는데 네. 그 중에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 딱 3가지를 꽂아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등, 2등, 3등 중에 3등부터 먼저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등은 유익한 박테리아를 줄이는, 그러니까 장에 좋은 균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걸 줄이는 인공 감미료입니다. 인공 감미료가 왜 위험한가요? 일단 우리가 설탕 뭐 그렇죠. 안 좋다고 하는데 다들 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설탕이 좀 많이 범벅이 되어 있다. 그러면 팔리지도 않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 대신에 그러니까 설탕의 대체제로 이제 인공 감미료들을 쓰는데 자, 인공 감미료를 쓰면은 달기는 달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뇌에서 생각했을 때는 이게 단 게 들어오니까 이게 뭔가 에너지원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도 이게 빈 깡통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보면 더 당을 갈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몸에서 준비를 막 했는데 없으니까. 그렇죠. 네. 이거 나 들어오니까 이거 써가지고 나 활동해야지. 정말 맛있는 거 줘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이 들어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이제 더 주워 먹게 되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제 한두 번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인공 감미료니까 0칼로리니까 이게 안전하구나 자꾸 먹게 되거든요. 칼로리 베이스로 자꾸 생각하시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그런 일들이 쌓이다 보면 당하고 관련된 저항성들이 생기게 되죠. 네, 포도당 저항성.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그게 이제 당뇨로 가게 되는데, 이제 당뇨로 가기 전이라도 결국에는 당 대사에 문제가 되면서 에너지 대사에서도 문제가 되고 결국에 질병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렇죠. 이런 이제 호르몬 체계의 문제들도 만들지만 네. 이런 게 좀 예를 좀 들어보면요. 네. 네, 이제 오늘 집들이를 한다 그래가지고 네. 음식을 막 엄청 준비를 해놨어요. 네, 네. 띵동 하길래 네. 탁 열어봤더니 택배 아저씨네? 네. 그럼 어떻습니까? 기분이 조금 좀 그렇겠죠. 네, 네. 그러다 이제 손님이 곧 오실 거니까 또 띵동 하는데 딱 봤더니 네. 가스 검침 왔습니다. 네. 이러고 있네. 그러면 진짜 짜증이 나잖아요. 네, 네. 위장이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음식이 뭔가 탁 들어왔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 네. 안 들어와. 그럼 짜증이 막 나잖아요. 네. 그럼 위경련 이런 것들도 이제 인공 감미료를 많이 섭취했을 때 네. 충분히 이제 생길 수 있는 네. 문제들이 됩니다. 그럼 위장이 이제 그렇게 막 반응을 하게 되면 장도 덩달아서 막 반응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설사 이런 문제들도 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 장에 여러 문제들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호르몬 체계의 문제들도 만들어낸다. 인공 감미료. 네. 이게 이제 3번째고요. 그러면 2위를 네. 이제 딱 꼽자면 지방이 항상 문제예요. 지방이 문제인데 네. 이 지방 중에서도 진짜 악독한 지방이 있거든요. 네. 2위는 그래서 트랜스 지방이다. 2위를 그렇게 이제 잡아봤는데요. 네. 트랜스 지방 네. 이거는 이제 그 형태 자체가 지방이 시스형과 네. 트랜스형이 네. 있는데 시스형은 좀 자연형이에요. 네, 네. 근데 자연적인 모양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져 있으면 이게 이제 액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네. 포화지방은 그냥 시스형이고 트랜스형이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일자로 그냥 쭉 네네. 되어 있기 때문에 고체형인데 시스형이면 액상인데 이걸 트랜스 형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가짜예요, 그러면? 그렇죠. 가짜죠. 또 가짜네. 그럼 어떻게 네. 되냐면 네. 액상을 고체화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마가린. 이런 것들이죠. 네. 근데 이 마가린은 나쁜 줄 다 알고 있어요. 네. 하지만 우리가 액상을 트랜스로 가정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냐면 네. 열을 엄청 가하는 거죠. 네. 올리브유를 이게 부어가지고 좋잖아요, 올리브유가. 네네. 좋은 건데 이걸 후라이팬에 막 달달달달 볶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트랜스 지방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맛있다고 먹는 과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튀김 이런 거에도 트랜스 지방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원장님
치킨 중에서도 그 그러니까. 올리브유 치킨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큰일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올리브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게 튀겨버리니까 네. 문제가 되는 데다가 또 이게 기름은 설탕, 밀가루, 과일, 뭐 과당이죠.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섞여 가지고 있을 때 열을 가하면 훨씬 더 문제가 많이 돼요. 네. 튀김 옷이라는 게 대부분 밀가루지 않습니까? 네네. 밀가루에 튀겨버리면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이제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거기에 트랜스 지방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핫도그 트랜스 지방 누가 검사합니까? 그렇죠. 네, 통닭 시켰는데 트랜스 지방을 집에서 검사할 수 있습니까? 못 한다는 네. 말이죠. 그래서 트랜스 지방을 계속 먹게 되는, 그리고 내 몸이 점점 아파지게 되는 이런 문제들을 겪지 않아야지 되겠습니다. 그래도 기름을 없이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방이 없이는 그렇죠. 살 수가 없잖아요. 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3대 대형 영양소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방을 우리가 건강하게 먹으려면 실제로 우리가 올리브 기름이라든지 뭐 포도씨유 이런 걸로 뭐 후라이도 막 자꾸 해먹고 그렇죠. 하는데 그럼 어떤 지방이 좀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지방을 건강하게 먹는다. 그럼 일단 나쁜 지방을 조금 빼야지 되겠죠. 네. 나쁜 지방은 우리가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식용유 제품들이 식용유,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식용유를 좀 빼고 나머지 기름들을 좀 쓰면 좋은데 고온을 쓴다. 이럴 때는 포화지방유를 좀 쓰면 좋거든요. 뭐 예전에는 뭐 돼지 기름 뭐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네. 뭐 라드유 이런 것들도 네. 있었고 요즘 뭐 소기름도 이렇게 나오는 네, 것들이 네. 있고 버터 이런 것들을 좀 사용을 네.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고 그래도 난 동물성은 좀 그렇다 식물성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식물성 중에 포화지방이 조금 들어있는 코코넛 오일 네. 뭐 이런 것들 아보카도 오일 이런 네, 것들은 네. 조금 이제 열을 좀 많이 이제 견딜 수가 있고요. 나 그래도 올리브유를 쓰고 싶은데 이러면 올리브유 중에 익스트라 버진 네, 네. 올리브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덜 정제한 거, 네. 덜 정제한 올리브유를 쓰시면 열에 조금 더 잘 견딜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식물성 오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너무 고온으로 네. 하지 않고 다 요리를 끝낸 다음에 좀 뿌려서 네, 이렇게 네.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러면 자 대망의 1위 네. 두구두구두구두구 1위는 무엇입니까? 정제당분이죠. 네. 네, 정제당분. 뭐 이거는 뭐 의견을 달리 할래야 달리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정제당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가요, 정제당이? 일단 정제를 시켰다는 말은 자 우리가 쌀을 먹으면 좋은데 예를 네. 들면 그거를 다 가루화해 가지고 가루로 된 뭐 떡을 먹은다든지 네. 아니면 설탕으로 만들어서 먹은다든지 통밀을 좀 쓰면 좋겠지만 그걸 또 다 갈아 가지고 밀가루로 만든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과일을 먹으면 좋은데 그거를 다 갈아 가지고 주스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실제 음식 식재료를 가공을 시켜가지고 가공한답니다. 그거를 우리가 먹고 더 훨씬 더 빠르게 그 단맛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네. 이런 게 이제 정제당분이죠. 네. 이런 정제당분은 만성염증을 일으키는데 아주 크게 공헌을 네.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 장이 그렇게 망가졌지 않습니까? 네, 네. 장이 하는 역할이 이제 소화를 하는 기관인데 네. 소화를 잘 못 시키게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먹으면 소화가 된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네, 네. 그거는 그렇게 소화가 될 수 있는데 그 다음 따라 들어오는 것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네. 어떤 것들이 따라 들어오냐? 단백질이 같이 들어왔을 때가 이제 문제가 네. 되는 거예요. 음식에는 항상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적절한 양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네, 네. 그런 음식들 중에 단백질 성분은 소화해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근데 장이 벌써 이미 망가졌어. 네. 그러면 그 음식을 먹고 나서 이제 단백질 소화 능력이 안 되니까 단백질 찌꺼기가 남게 되고 네. 남으면 장에 만성염증을 일으키고 네, 네. 만성염증을 일으키면서 나쁜 균을 더 많이 증식시키고 네, 네. 그래서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을 검사하는 것이 만성 알러지 IgG4 검사입니다. 그런 검사를 통해서 평상시에 내가 막 즐겨 먹었는데 네. 내 몸을 알게 모르게 계속 망가뜨리는 이런 상태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음식들은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드리자면 3등, 인공 감미료, 2등, 트랜스 지방, 1등 정제당. 네. 이런 음식들은 여러분들의 식탁에서 반드시 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유익한 내용을 이렇게 전해드리려고 하는 아프지 마쇼를 항상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